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12월 17일 새벽 1시가 넘었습니다. 마지막 심야 방송이 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이 사과 문제가 지금 이제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가 됐어요. 사과를 빨리 하라, 아니다, 천천히 하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윤석열 후보가 오늘 언론에 밝힌 내용을 보면 사과는 이미 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제 어제가 되겠죠. 지난 15일 날입니다. 근데 날짜상으로는 이제 뭐 이틀이 지났는데 15일 날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언론인과의 인터뷰에서 전화통화에서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 그러니까 사과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리고 나서 그거는 우리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적절한 것이다, 이렇게 윤석열 후보가 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윤석열 후보는 하나의 공식적 사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핵심은 뭐냐,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는요, 이 김건희 씨의 이 학력, 그 다음에 이력, 그 다음에 이제 수상 경력, 이것이 부풀려졌다라는 정도가 아니고 이게 범법행위다, 채용 비리다. 그러니까 겸직 교수로 일하는데 쓰는 이력서에 일종의 이력이 좀 부풀려져 있고 또 수상 경력이 부풀려져 있는 걸 가지고 채용 비리를 저질렀다. 굉장히, 그러니까요, 굉장히 확대시켜서 뉴스를 키우는 거예요. 이건 뭐냐? 조국 수사를 잘못했다라고 하는 윤석열 딱지를 붙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조국 수사할 때처럼 밀어붙이면 이게 다 채용 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국의 아들, 딸 허위 문서가 이게 다 허위 문서로 법률적으로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 부인이 낸 이력서라든가 이력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수상 경력, 이거는요, 없는 것을 있다고 만든, 예를 들어서 조국의 아들, 딸의 문제는 없는 거를 의도적으로 학교를 좋게 입학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가짜야. 사문서 위조예요. 법률적으로 보면 위조. 그러나 윤석열 부인 김건희 씨의 경우에는 문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고 좀 덜 정확하게 자세하게 쓰지 않았다고 하는 점. 그래서 혼란의 소지가 있는 거. 이래서 의혹이 제기된 수준. 딱 이건데 이거를 갖다가 위조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뻥튀기를 하고 있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민주당의 작전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오늘까지 내놓은 입장을 보면 거기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겁니다. 일부 조금 잘못된 표현이라든가 기록은 있을 수 있을지언정 전체적인 이력이라든가 수상 경력이 전부 조국의 아들들 같이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가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허위 이력이라든가 허위 경력은 없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분적으로는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게 윤석열 후보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과를 일단 한번 했는데 또 한번 사과하는 것은 지금 대충 지금 문제가 막 불거져 갖고 비판을 막 받으니까 또 밀려가듯이 내가 다시 한번 사과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더군다나 지금 이력이라든가 경력 같은 거 이 확인해 볼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즉 팩트 체크가 우선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관계, 말하자면 이 진위 여부, 이 팩트 체크가 우선이 되고, 팩트 체크가 됐을 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되 잘못되지 않고 지금같이 민주당 측에서 그냥 의도적으로 이거를 뻥튀기해서 전부 비리인 것처럼 몰아가는 데 대해서는 해명할 것은 해명하고 강력히 반박할 것은 반박하고, 그래서 1차적으로 일단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겠다. 근데 이 사실관계 파악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왜? 너무나 오래된 얘기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결혼하기 이전의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본인이 본인 입으로 사과를 하려면 머리가 깔끔하게 그 사실 확인을 통해서 정리가 되잖아요. 그래야 머리가 논리가 정연해지죠. 그리고 팩트와 팩트가 아닌 것이 딱 구별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시간이 소요되니 좀 기다려 달라,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기다려 달라 라고 하고 지금 사실 조사를 중에 있는데 이 사이에 민주당은 계속 끼어들어 가지고 공격의 날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을 계속 키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태의 진상이에요. 현 상황에서의 실체적인 이 윤석열 후보의 입장입니다. 이러는 가운데 이 김건희 씨가 말하자면 이제 YTN 기자하고 하면서 야, 너희들 터면 안 나올 줄 알아? 이런 얘기를 했다고 김의겸이가 폭로를 했어요. 근데 이제 YTN 기자는 그건 아니다, 좀 과장됐다, 이렇게 한 얘기를 가지고 이제는 김의겸
그리고 김은혜 이 둘 다요. 이 김은혜 의원은 전에 MB 때 청와대 대변을 했고, 그리고 김의겸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대변을 했어요. 그리고 김의겸이는 한겨레 출신이고, 김은혜 씨는 MBC 출신이죠. 그래서 둘이 오늘 완전히 맞짱 토론이 아니고 이제 완전히 설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지켜볼 또 분석해야 할 대상이 되고 있어요. 자, 이러는 가운데서 이준석과 윤한홍 이준석 대표하고 윤한홍 의원이 지금 뭐 윤핵관이라든가 김건희 씨 문제에 대한 여론의 여당의 공격에 대해서 각자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큰 이슈를 가지고 여러분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윤석열 후보의 오늘 이 김건희 씨와 관련된 의혹, 이거에 대해서는요, 오늘 오후에 용산에 있는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서 코로나 관련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한테 밝혔어요. 그러면서 저의 처는 국민께서 기대하는 눈높이의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국민께 늘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 이런 입장을 내보이고, 다만 오래된 일이라서 진상 확인에 시간이 좀 걸린다, 자체 팩트 체크가 우선이다, 이렇게 일각의 공식 사과 요구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용이 조금 더 정확히 밝혀지면 이러저러한 부분에 대해 인정한다고 제대로 사과를 드려야지 그냥 뭐 잘 모르면서 사과한다는 것도 좀 그렇지 않겠느냐, 이런 반문을 하면서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민주당에 공세의 비밀이라도 준 것 자체, 그것은 잘못됐다, 저희가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 하여튼 국민께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요, 지금 이력이 부풀려져 있다, 사실이 아니다, 허위다, 이거를 채용 비리로 몰아붙이고 있어요. 민주당이 바로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이사 재직 사실과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윤석열 후보가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 민주당은 협회가 2004년도 법인화 됐는데 어떻게 이사를 2002년부터 했느냐, 이렇게 비리다, 채용 비리다, 이렇게 지금 공세를 퍼붓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2000년부터 연합회 형태로 존재해 왔다는 겁니다. 이 게임협회가 연합회 형태로. 그러니까 법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2000년도부터는. 2004년도가 법인이 됐어요. 그 상태에서 그 이전에는 연합회로 일했기 때문에 그때 2002년도부터 말하자면 이사를 했다는 겁니다. 거기 있는 분들도 다 자기 이 김건희 씨를 알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더군다나 무보수 비상근이사라고 하는 것은 법인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경력 증명서를 그 단체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것도 명확히 사실이다. 그래서 어느 쪽 일방 주장에 꼭 맞는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도 확인은 해보겠다, 이런 주장이 전에도 계속되어 왔고, 대부분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실이 아니라는 걸 쭉 설명해 왔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김건희 씨의 사과 발언과 관련해서 제 처는 어제 기자가 사과하냐 라고 물었으면 사과하는 마음이라고 답을 했을 텐데, 사과 의향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사과 의향이 있다고 얘기를 했을 뿐이다. 사과라는 게 의향이 있으면 한참 있다가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미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께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고 그것을 표현했다고 나는 본다, 이렇게 밝히고 말이죠. 그 다음에 10수년 전 사인으로서 관행에 따라 했다고 해도 현재 국가 최고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의 부인에게 국민이 요구하는 윤리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이 나오든지 간에 국민께 늘 죄송한 마음이다 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아들 불법 도박 논란과 관련해서는 형사법 위반이 명확한 증거로 확인됐을 때는 정치인으로서 국민께 죄송한 마음을 표현하는 게 당연한 도리다. 그래서 이 아들 논란에 대한 이재명의 사과, 이거는 당연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조금 전에도 제가 여러분께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금태섭 선대위 전략기획실장이 오늘 어떤 입장문을 냈냐면, 이 아들 도박 문제에 관해서 당사자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가족 문제를 비난하거나 공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이런 이 입장을 이 선대위에서 강력하게 개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런 금태섭 이 전략기획실장의 이런 평가, 의견에 저는 반대한다. 저도 그렇게 분명히 여러분들께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가면서.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그럼 문재인 대통령 아들, 딸 사이 왜 비판하냐? 왜 아들, 말하자면 코로나로 인해서 예술가들 지원하는데 왜 아들이 그걸 받아 타먹었냐? 이거 나쁘다.
그러면 그것도 비판을 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대통령 후보라고 하는 특수한 지금 상황인 거, 지금 신분에 있는 거, 지위에 있는 거, 후보자로 있는 거, 이런 걸 보면 당연히 우리가 비판해야 된다. 이게 저의 주장이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윤석열 이 후보도 제가 지금 뉴스를 보니까요, 저하고 생각이 똑같아요. 대선 후보는 무한 검증을 받고 다수 억울하다 하더라도 국민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하고 또 의견이 다른 분들도 계실 텐데요. 다행스럽게 윤석열 후보와 저는 생각이 같다. 이렇게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요, 이 김종인 이제 위원장을 비롯한 이준석 대표 이런 분들 지금 일각에서는 이제 통 큰 사과를 기대하고 또 일부에서는요, 그렇다고 백기투항해서 사과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지금 이 분위기가 조금씩 엇갈려요.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은 오늘 기자들한테 윤 후보의 공식 사과에 대해서는 후보가 어느 시점에는 할 걸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 또 이준석 대표도 후보와 배우자 모두 국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조심스럽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렇지만은요, 결국 이것이 여권의 흠집내기 공세인데 여기에 이런 공세에 휩쓸려서 백기투항 것도 하라, 여기에 응하는 것은 마땅치 않는 것 아니냐, 이런 내부적인 반론도 지금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핵심 관계자는요, 민주당이 때린다고 무조건 사과부터 하고 보나 현 시점에 공식 사과 운운은 맞지 않는다, 팩트 체크가 먼저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 또 윤석열 후보 본인도 여의도에서 당사에서 기자들하고 만나가지고요, 사과의 공식과 비공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지 않냐,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모두의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이제 이 김의겸 의원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뭐라 그럴까요?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는 이 허위사실 유포능과 관련해서 말하자면 사과를 지금 우리 선대위 측에서는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강력히 요구를 함과 동시에 김은혜 의원하고요, 김의겸 의원이 강력히 오늘 설전을 벌이고 있어요. 바로 무슨 문제 때문에 설전을 벌이느냐?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바로 이제 기자들은 당신들은 털면 안 나오느냐, 이 얘기를 김건희 씨가 했느냐 안 했느냐, 이 얘기를 갖고 지금 맞붙었어요. 근데 김의겸 씨 이러한 주장에 관해서 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서 이 얘기를 했거든요. YTN 기자는 이거 다소 부풀려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김은혜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김의겸 씨는요, YTN 이 동영상, 그러니까 이제 김은혜 의원의 경우에는 YTN 방송 동영상을 아예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그래서 이건 김의겸 씨가 가짜 뉴스를 만드는 거다, 이렇게 비판하고 났으니까, 또 김의겸 의원은 뭐 그럴 거 있느냐, 차라리 김건희 씨의 핸드폰을 깔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오늘 내용을 보면 김의겸 의원이 사과할 뜻이 없다, 그래서 김건희 씨 핸드폰을 깝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김은혜 의원이 지금 밝히고 있는 YTN 공식 유튜브 게시된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영상까지 공유하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영상에서는요, 진행자가 김건희 씨가 억울해했나, 그러면 김의겸 의원이 주장한 YTN이나 신 기자, 즉 이 의혹을 보도한 YTN 기자입니다. 신 기자는 털면 나오는 게 없을 줄 아나, 이런 얘긴 없었나 보네요, 이렇게 물어요, 진행자가. 그러니까 신 기자가 그 부분이라고 다소 뜸을 들였다가 좀 사실과 다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김은혜 대변인이 차라리 하다 보니까 과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김의겸이가 솔직하게 답해 줬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명백한 명예훼손에 대해서 국민의힘 선대위는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 그래서 재차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각별히 우리 국민의힘에서 이미 공개적으로 이 법적 책임 묻겠다라고 경고를 한 것처럼 반드시 실행에 옮겨줄 것을 저는 당부해 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의겸이는요, 이 김건희 문서 위조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윤석열 당시 총장이 정경심에 적용했던 잣대를 적용하라, 이런 입장문을 내놨어요. 그러면서 이 위조됐다라고 주장하는 근거로서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 게임산업협회 기획이사 재직 증명서가 직인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문서 번호 형식이 다르다는 거, 이걸 가지고 이제 가짜문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도요, 우리 국민의힘 측에서 왜 이렇게 다른 직인, 예를 들면 김건희 씨의 증명서는 제 KOGI04-020 이렇게 한 줄로 쭉 되어 있어요. 근데 문체부가 받은 공식 문서에는 문서번호 KAOGI-0-06-060 이렇게 기재되어 있어서 문서 번호 형식이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이 직인도 말이죠. 직인 찍을 때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장 김영만 한 줄로 쭉 되어 있고 끝머리에 직인이 딱 찍혀 있어요. 그런데 김건희 씨가 낸 재직증명서를 보면 한국산업협회 회장 김영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국산업협회 그 앞에 가로하고 사자가 들어가 있어요. 사단법인. 이게 또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행일자도 유사하고 좀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문서가 위조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우리 선대위 측에서도 입장을 내야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말이죠, 밝힌 내용입니다. 이재명 본인은 전과자인데 왜 뻔뻔하게 김건희 씨를 공격하느냐, 공격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오늘 강인선 배성비의 정치펀치에 나와가지고 이 윤석열 후보 부인의 김건희 씨를 둘러싼 논란, 윤석열 선대위 운영, 대선 전망,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얘기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음주와 검사 다친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다. 그런데 여권은 김건희 씨의 과거 이력을 갖고 치졸하게 공격하고 있는데, 이번 대선은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과 검사 사칭 전과자 이재명의 대결인데, 김건희 씨의 공격을 통해서 영부인 싸움으로 몰고 가려고 한다.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는 자신도 가천대 논문을 표절했고 이를 스스로 인정해놓고 오히려 김건희 씨를 공격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도박을 한 사실도 드러나지 않았느냐. 이재명 후보가 곧바로 사과한 것은 어떻게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이 김건희 씨의 이 해명 논란과 관련해서 김건희 씨는 정치권의 언어와 방식을 잘 모르는 기업가 출신이고 줄리를 비롯한 각종 의혹에 대한 억울함을 해명하기 위해 호의를 갖고 언론에 응대했는데, 이 부분이 중요해요. 호의를 갖고 언론에 응대. 근데 일부 언론이 오빠 같은 중의적 표현을 부각시키고 있고, 김건희 씨가 이런 공격에 억울한 심정이고 공황에 빠질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그리고 정치인 부인으로 많은 활동을 했던 김혜경 씨는 현역 의원이 별도 전단침을 맡고 있고 카게무샤까지 쓰고 있다. 그러니까 이 옆에 이상한 사람들 대여까지 동원해서 말하자면 보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호원들까지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정치를 잘 모르는 이 김건희 씨도 전당관리팀을 만들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전단팀을 만들자고 윤 후보에게 건의했는데 윤 후보가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믿져 두지 못했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윤환홍 의원이 밝힌 얘기인데 상당히 이 내용도 뭐라고 그럴까요?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뭐냐면요, 윤환홍 의원이 여러 가지 의혹과 관련해서 아주 속 시원하게 밝히고 있어요. 자, 윤석열 후보는 절대로 독주한다든지 제왕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체질적으로 맞지 않은 사람이다. 그래서 선대위도 권력을 분산해서 각자 열심히 잘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이 윤 후보는 권력을 분산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피하려고 한다. 그래서 정치권력개혁위원회까지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모든 걸 다 결정하고 말하는데, 국정을 그렇게 운영하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더 심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재당정 게이트가 생겨난 이유도 바로 지도자 한 명이 권력을 다 갖고 지시를 내리기 때문이고, 그러면 지도자가 그렇게 하면 공무원들이 거부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도 소왕국을 만들게 된다. 그런 소왕국에선 공무원도 참모들도 이러면 안 된다. 문제가 생긴다. 라고
말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선대위는 지금 권력 분산형 선대위로 운영하고 있는 반면에 이재명 선대위는 1인이 독주하는, 즉 이재명 혼자 뛰는 제왕적 선대위가 되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 선대위는 쉽게 얘기하면요, 독일식 축구, 이재명 선대위는 메시 같은 선수가 홀로 뛰는 축구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윤석열 선대위 내부에서 윤핵관 문고리 3인방, 이거는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다. 팩트도 맞지 않고 근거도 없는 얘기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 본인이 워낙 마당발 인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직접 연락을 주고받는 스타일이고, 그러기 때문에 윤핵관 문고리가 차단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다. 그래서 각계 전문가나 정치인 등 윤 후보 주변에서 도와주고 의견 제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윤핵관이나 문고리가 끼어들 여지가 거의 없다. 그리고 윤핵관은 윤 후보를 돕는 주변 사람들을 비판하고 윤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만들어낸 허상이다. 문고리 3인방이라고 지칭받은 권성동, 장제원, 그리고 윤한홍 본인은 모두 4선, 3선, 재선인데 어떻게 중진급 현역 의원이 문고리를 하겠냐. 그리고 이 홍준표 의원의 측근인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 쪽으로 간 것은 홍 의원한테는 굉장히 인간적으로 마음이 크다, 미안한 마음이. 그러나 정권 교체를 위해 누가 가장 적합한 후보냐를 깊이 고심하다가 윤석열 후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면서요, 이 홍준표 의원은 정무감각이나 모든 게 뛰어난 분이고 정권 교체를 위해 가장 필요한 시점에 스스로 판단해서 윤 후보를 도우러 등판할 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저도 그랬잖아요. 결국 여론의 지지율이 굉장히 큰 변수가 될 것이고, 결국은 정권 교체를 바라는 그런 의원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저도 홍준표 의원, 그리고 이 홍준표 의원, 아까 정치적인 감각 빠르다고 했는데요, 저도 국가안보위원장 하면서 홍준표 의원 하는 걸 봤는데 굉장히 촉이 빠르고, 그 다음에 아는 게 많아요. 이 메모해갖고 다니면서 뭐 입장 내놓는 건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즉석입니다. 항상 즉석. 그래서 굉장히 박식하고 논리 정연하고 어쨌든 촉이 굉장히 빠르다,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데, 하여튼 저도요, 때가 되면 홍준표 의원 반드시 역할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제는요, 윤건영, 백원우. 백원우는 뭐 지금 이제 의원이 아니고 윤건영 의원은 의원인데 임기 이제 3년 남았잖아요. 글쎄요, 이 김명수가 앉아있는 한 재판이 그렇게 빨리 진행될까? 그래서도 정권이 빨리 교체돼야 돼요. 정권이 되면 3월 9일날 우리 윤석열 후보가 이기면 5월에 이제 출범회잖아요. 5월 7일. 그래도 2년 남아요. 그래서 윤건영 이 허위 인턴으로 말하자면 백원우 의원실에 허위 인턴으로 윤건영이가 데리고 있던 직원을 갖다가 거기에 인턴으로 등록을 해놓고 왜냐면 이 당시에 어디에 소속되어 있었냐면 노무현 재단 부설 한국미래발전원 미래연의 기획실장으로 재직할 때 그 밑에 있던 김한이라는 여직원을 갖다가 말하자면 백원우 의원실에 인턴으로 올려놓고 거기서 봉급을 받아먹었어요. 이 혐의와 관련해서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은요, 검찰이 얼마 약식 명령 한 줄 아세요? 300만 원짜리 약식 기소를 했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벌금을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검찰이 얼마나 봐주려고 난리를 쳤으면 이렇게 법원이 200만 원이나 더 올리겠어요? 매우 이례적이죠. 이게 100만 원 이상, 이게 선거법 위반은 아닌데 100만 원 이상 선거법 위반은 이게 당선 무용이 되는데, 이건 선거법과는 관련이 없는 결정이기 때문에 이게 글쎄요, 이게 뭐 이 당락에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는데, 벌금 이렇게 떨어지니까 뭐라 그럴까요? 이제 2심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2심에서 또 500만 원짜리를 또 확 낮춰줄 수도 있긴 있어요. 그리고 또 대법원 가면 뭐 이재명이 또 무죄 때리듯이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예. 자, 그래서 일단은 말하자면 급여로 인턴으로 등록을 해서 허위로 등록해서 급여를 받아먹은 거, 이거는 일단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 이거는요, 작년 6월에 시민단체인 법세련에서 윤건영과 백원우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이렇게 오늘 법원에 판결이 떨어진 겁니다. 자, 그리고 법세련은요, 이 업무상 횡령 혐의에 관해서는 윤건영에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이 법세련에서는 이 무혐의 처분한 내용을 갖다가
바로 14일 날 남부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윤건영 의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요. 이 원희룡 이 지금 현재 총정책 총괄본부장이죠. 지난번에 대장동 사태 때 대장동 뭐 스타 강사, 뭐 1타 강사였잖아요. 그때 한번 주장을 했어요. 뭐냐면 유동규가 압수수색하는 날 핸드폰을 던졌잖아요. 핸드폰을 버렸는데 창밖으로 이 버릴 때 통한 사람이 이재명의 최측근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런데 최측근이 누구인지는 그 당시에 밝히지 않았는데 바로 어제죠. 16일 날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열어서 압수수색 당시에 정진상 외 이재명의 최측근이 관여되어 있다. 이렇게 지난번에 폭로했었는데 이름은 그 사람 이름이 바로 백종선 씨다. 이렇게 폭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백종선 씨라는 사람이 바로 이재명의 수행 비서를 한 적이 있는 최측근이었었고 이 백종선 씨가 연락을 잘 해가지고 결국은 정진상과 유동규가 전화통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장 집행 되기 전에 오랫동안 전화통화를 하게 된 이 정진상, 백종선이가 주선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원희룡 본부장 얘기가 구체적인 형태와 방법은 경찰의 포렌식 내용에 담겨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 백종선의 주선에 의해서 정진상이하고 유동규가 서로 연락해서 공조를 취하는 가운데 자살약 먹기, 휴대전화 던지기, 휴대전화를 집어가는 증거 인멸하기, 그러면서 또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을 변호사로 선임하면서 유동규에게 붙여주는 거, 이런 문제에 관해서 논의를 했다. 이렇게 밝히고요. 그리고 창밖으로 던진 휴대전화를 주워갔던 사람은 정진상과 백종선의 지인이다. 그래서 검찰에서는요, 김씨라는 이름의 한 시민이 그냥 지나가다가 주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검찰이 가짜 발표하는 내용이다. 예. 그리고 이 백종선 씨에 관해서는요, 이재명의 제1호 수행비서이고 백종선의 부인, 동생, 가족 모두가 이재명의 성남시장 시절에 시청실에 공보한 실, 그 다음에 비서실, 단체 협의회 임원으로 근무한 이재명의 최측근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서는요, 유동규와의 통화 상대방, 특히 정진상의 통화 기록 및 행적에 대해서 수사를 해라. 정진상이 통화한 곳이 경기도청인지 뿐만 아니라 백종선은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연락을 취했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도 수사를 통해서 밝혀라. 이렇게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안철수 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딸. 이 안철수 후보의 딸이 최근에 말이죠, NIT에서 보도했는데, 이 오미크론 이러한 이 변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지, 그 원인은 어딘지, 이런 문제를 연구해서 굉장히 뭐 사실상 이 분야의 세계적인 학자 연구자 수준으로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의 딸은 현재 US 샌디에고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지금 연구 중에 있는데, 바로 안설희 씨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촘촘히 박혀 있는 스파이크 단백질이 어떻게 열리는지 연구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안설희 씨가, 그러니까 아빠인 안철수 후보하고 이 어제 밤에 유튜브 채널, 안철수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 외동딸 설희 씨하고 화상 대화를 한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안철수 후보가 지지자들로부터 받아온 질문을 안설희 씨한테 던져서 답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 어린 시절에 대한 질문과 관련해서는요, 유치원 때 버스를 놓친 적이 있는데 지각하기 싫어서 울면서 집으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차에 태워서 유치원에 데려다 줬고 가보니까 1등으로 도착했다. 이런 일화를 공개하고, 또 힘들 때 부모님께 전화하면 너무 힘들면 그만둬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나중에 후회하는 게 싫어 끝까지 해냈고 덕분에 성숙한 학자가 될 수 있었다. 이런 점을 밝히고, 또 어릴 적부터 별로 간섭하지 않았는데 다만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는 그 분야에서는 최고가 되라. 이런 말씀을 들었고 힘들 때마다 마음에 새겼다. 그리고 안 후보에게 원하는 정치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는요, 저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해 희망찬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주 좋은 얘기죠. 그리고 딸로서 아버지가 정치인에 이어서 불편했던 점은 없느냐? 이런 질문과 관련해서는 아버지가 비판을 받고 낙선하실 때 제일 마음이 아팠다. 이렇게 회상을 하면서 딸로서는 마음이 무겁지만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아버지와 같은 분이 정치를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이다. 아버지와 같은 분들이 더 정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심야 방송을 마치고 이 안철수 후보의 딸인 안설희 씨 더 큰 학자로 대성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희 방송 많이 들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싶고요. 건강하시고 이 오미크론의 확산에 각자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